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에서 패키지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규재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SK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인데요. 크게 Why HBM, Why SK하이닉스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의 성격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GPU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는 챗 GPT의 등장으로 AI형 어플리케이션들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WS, 메타 등과 같은 CSP, 즉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고객들도 인하우스 AI 플랫폼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AI 서버에 왜 HBM이 필요하고, 특히 왜 SK하이닉스의 HBM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메모리로서의 D램은 시스템 내에서 최적의 데이터 트랜스퍼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성능이 있고, 이는 지속 중요해지는 추세에 있는데요. 최근 컴퓨팅과 메모리 분야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는 헤테로지니어스 트랜스폼 환경에서의 특히 메모리에서 기존과는 달리 밴드위스면 밴드위스, 캐패시티면 캐패시티로 한쪽으로의 기형적인 극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팅 측면을 보면은 연산 기능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코어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연산 작업을 하게 되는 CPU에 비해 GPU는 훨씬 더 많은 코어를 가지고 있어 비슷한 연산 작업을 한꺼번에 병렬식으로 처리하기에 특화되어 있고,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픽셀 그래픽 작업을 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최근 딥러닝이나 AI 등의 시장 성장으로 방대한 데이터 처리 요구가 필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CPU 대신 코어수가 극대화된 GPU의 활용과 함께 이런 SoC의 최근접에서 최적의 데이터 어세스를 위해 하이 밴드위스나 하이 덴시티 메모리에 대한 니즈가 몇 종류의 니어 메모리 제품군을 탄생시켰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HBM이 이런 시장의 요구에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CPU와 GPU의 최근접에서 극대화된 밴드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와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HBM, 즉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HBM은 주로 GPU 및 AI 엑셀레이터향 인 패키지 메모리로 사용되며 2.5D 구조의 인터포저를 통해 SoC와 함께 하나의 SIP, 즉 시스템 인 패키지로 어셈블리되는 메모리 제품입니다. TSV, 즉 스로우 실리콘 비아 기술을 사용하여 다수의 코어 다이 및 한 개의 베이스 다이를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적층, 연결시켜 그 용량을 극대화시키게 되며 4층으로 시작해서 8층을 거쳐 최근에는 12층 HBM이 SK하이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 양산 중에 있고, 최근에는 16층을 위한 하이브리드 본딩 요소 기술이 개발돼서 그 피저빌리티와 그 특성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1024개의 와이드 I/O를 가지면서 기존 컨벤셔널 메모리에 비해 수에서 수십 배 높은 밴드위스를 제공하며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니어 메모리로서의 많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 향후 6세대 HBM부터는 2K I/O, 즉 2048개가 넘는 I/O로 그 성능은 지속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BM의 주요 어플리케이션과 그 시장 비율을 알아보겠는데요. HBM은 주로 슈퍼컴퓨터, AI 서버 등의 HPC향과 게이트 스위치, 라우터 등의 네트워크향으로 나뉘며 현재까지 그 시장 규모는 약 10대 1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HPC, 즉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의 주요 시장은 초기에 그 미주 고객들 중에 그 내셔널 랩들의 그 국제 과제에 연계돼서 제작되고 활용되는 슈퍼컴퓨터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CSP 고객, 즉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과 같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고객들의 AI 서버에 많이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CSP 고객들이 최근 본인들의 시스템과 사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SoC부터 SIP 어셈블리까지 개발의 인하우스화에 더욱 속력을 내고 있어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표부터는 Why SK 하이닉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HBM의 발전 단계를 보면 SK 하이닉스의 HBM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0년을 전후해서 시장의 니어 메모리에 대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과 메모리 메이커들은 논의를 거쳐 몇 가지 플랫폼들을 제안하였고요. 그중 AMD와 SK 하이닉스가 공동 연구를 거쳐 HBM이 15년 세계 최초로 출시되었습니다. 이어 HBM2를 거치면서 기존의 몇 가지 특성 및 품질 문제들을 겪으면서 다시 업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 성공시킨 3세대 HBM2E에서부터는 그 성능과 품질을 시장에서 인정받아 승자 독식 성격의 HBM 시장에서 마켓쉐어 1위로 시작해 최근 HBM3에서도 업계 최초 타이틀을 2연속 제패하면서 현재 HBM3는 전 세계 솔로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향후 5세대, 6세대로 이어지게 될 SK 하이닉스 HBM의 성공에는 탄탄하게 준비된 기술력과 함께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집행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양산 역량, 조기 확보가 그 몫을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장표에서는 HBM 제품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플로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 제작은 크게 팹 공정과 WFP, 즉 웨이퍼 레벨 패키징 공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팹 공정은 일반 디램 공정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비아미드 TSV 구조를 선택한 HBM 제품은 BEOL 메탈라이제이션 전에 에칭을 통한 비화 형성과 카파 뎁을 통한 필링 및 CMP 공정이 추가되는 것이 특징이고, WFP 공정으로 와서는 크게 팹 공정의 포토 공정과 그 유사한 범핑 초반 공정을 거쳐 일렉트로 플레이팅을 통한 프론트 범핑과 유사한 순서의 백 범핑 공정을 가지며 그 사이에 벌크 실리콘에 묻혀있던 TSV를 리빌하는 공정과 캐리어 웨이퍼를 트랜지언틀리하게 어태치했다가 디태치하는 TBDB, 즉 WSS 공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메모리 코어 웨이퍼는 스텔스 소잉을 거쳐 하이닉스 고유의 특화 기술인 MR머프, 즉 칩 투 웨이퍼 형식의 매스 리플로우와 몰디드 언더필 과정을 거쳐 테스트 직전에 KGST 형태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소 복잡한 후공정을 마친 SK 하이닉스의 HBM의 시장에 알려진 강점은 크게 하이스피드와 서멀 디서페이션, 즉 속도와 방열 특성이 되겠는데요. 컨피덴셜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상세한 설명은 제약되어 있지만 SK 하이닉스의 다양한 설계 역량과 소자 공정 역량을 통해 최적의 SiPi 특성이 확보된 웨이퍼가 만들어지고,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MR머프의 소재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세계 최고의 방열 특성이 제품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적 역량을 기반하여 SK 하이닉스는 고객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내부 베이스라인 검증과 고객 샘플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업계에서 항상 최초로 UTV, 즉 유니버설 테스트 비클이죠. 이것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피드백을 내부 베이스라인의 개선과 정합성 제고로 연결시켜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타임 투 마켓을 실현하고 있고, 이것이 또한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방열 특성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MR머프 공정을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MR머프 공정은 결과적으로 리플로우 및 몰딩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방열에 유리한 서멀 더미 범프를 기존 HBM의 전통적 본딩 방식이었던 TCNCF 기술보다 3배에서 4배 더 구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포토 일렉트로 플레이팅 등 범핑 공정을 지나온 칩에 부착된 마이크로 범프에 금속의 산화와 결합에 도움을 주는 플럭스를 도포하고 대기 상태에서 열과 압력 없이 칩 투 칩 어태치하는 그런 공정이 MR 공정의 첫 단계입니다. MR을 거쳐 다단으로 스택된 칩들은 사실상 아직은 완전히 고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대량의 마이크로 범프를 한 번에 멜팅시켜 정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연결시키는 과정이 매스 리플로의 두 번째,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기술이 워피지 제어 기술인데요. 일반적으로 씬 칩에서 발생하는 워피지와 CT 미스매칭에 기인한 나넷 대형 분량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막고 수율을 99.9 이상으로 가게 하는데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단 스택되어 칩과 칩, 기판 사이의 빈 공간, 즉 갭을 채워주고 절연시키기 위한 작업이 머프 공정인데요. B스테이지의 EMC, 즉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가 열에 의해 유동성을 가지고 미세한 간극들을 보이도 없이 모두 채우는 기술이 되겠고, 이것이 또한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머프 공정을 통해 칩을 밀봉하고 열, 습기, 충격 등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 HBM 제품에서는 특수하게 머프 소재가 열 전도도가 매우 큰 고박열 소재를 사용하여 앞서 설명했던 고분자 소재의 열 저항을 최적 비율로 낮춰주는 서멀 더미 메탈 범프와 함께 SK하이닉스의 HBM의 방열 특성 제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R 머프 기술의 공정 설명과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 장점을 더욱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기존 TC-NCF 구조와 한 번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MR 기술이 대기 상태로 아주 낮은 10N의 힘과 상온에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TC-NCF는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리어플라이드 된, 즉 미리 라미네이션 된 NCF라는 필름을 범프가 뚫고 연결시켜야 하는 공정 특성 때문에 310N의 힘과 300도 이상의 고온 과정을 아주 장시간 거쳐야만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MR 머프에 있어서 SK하이닉스만의 핵심 경쟁력은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칩 투 웨이퍼 워피지에 있어서의 그 제어 기술이 중요하고요. 그 제어 기술 역량을 뒷받침하는 MR 머프 소재라든지 머프 특수 장비 공법, 이것들에 대한 배타적 권리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고압 몰딩 금형 기술에 있어서의 자사 특화 제어 기술이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처음에는 TC-NCF로 시작해서 HBM2까지는 만들어 왔지만 HBM2E부터 시작된 MR 머프의 기술은 HBM3, 3, 4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익스텐션해 나갈 거고요. 그 기술과 성능은 계속 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 특성 측면에서의 열 저항 계수는 노멀라이즈에서 HBM2에서의 1.0 대비 HBM4까지는 0.4에서 0.5까지 저희 낮춰갈 거고요. HBM4에서 나오게 되는 16단에서는 그 폼팩터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과 함께 이 MR 머프 기술도 같이 패럴렐하게 병행해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각각의 특장점은 시장에서 선택이 될 거고요. 그 시장에서 선택된 것이 자사의 핵심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SK하이닉스의 HBM 경쟁력, MR 머프 기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SK하이닉스 HBM의 제품 경쟁력을 지속 우위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기술들 이외에도 2.5 DSIP나 인터포저, 팬아웃 기술 등 수많은 연계 기술들을 병행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SK하이닉스 HBM의 시장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